2024년 11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40년간 이어져 온 강력한 노동조합의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34년 경력의 베테랑 용접공 박기술 씨는 퇴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평생 일하던 자리를 차지한 주황색 로봇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로봇의 정교한 불꽃 앞에 서 있던 그는 단 5분간의 침묵 끝에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쓸쓸히 공장 밖으로 돌아섰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아틀라스 로봇 투입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이전과 달리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조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로봇 투입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이는 40년 역사상 노조가 회사의 결정을 막지 못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패배를 넘어 노동의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비가역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1987년 7월 공장 앞에 모인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을 외치며 시작했던 뜨거웠던 투쟁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단 3일간의 파업만으로 회사의 항복을 받아냈던 강력한 단결력은 현대차 노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조합원 5만 명을 보유한 이 조직은 파업 한 번에 하루 일 500억 원의 손실을 입히며 회사를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왔습니다. 그 투쟁의 결과로 2023년 생산직 평균 연봉은 200만 원에 달했으며 수당을 포함해 1억 원을 넘는 이른바 킹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졸 초봉이 3,500만 원이던 시절 고졸 생산직이 연봉 1억 원을 받는 이 독특한 구조는 오직 한국 제조업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보다 임금 인상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왔지만 2024년에 이르러 그 균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현대차가 독일 쿠카사와 500억 원 규모의 로봇 3영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이 인간 노동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한 대의 연간 운영 비용은 유지보수를 포함해 약 1,900만 원인 반면 숙련 노동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1억 3억만 원입니다. 비용은 인간의 7분의 1 수준인데 반해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인간보다 3배 더 높은 생산성을 공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대 초반에는 로봇의 가격이 비싸고 고장이 잦아 사람이 더 경제적이었으나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었습니다. 중국 로봇 제조사의 저가 공세와 기술 상향 평준화로 인해 산업용 로봇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반면 한국 제조업의 임금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했고 2023년 어느 시점에 로봇과 인간의 경제성 곡선이 교차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를 정확히 포착하여 2025년까지 용접과 도장, 조립 라인을 아우르는 1단계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입니다. 노조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저항하려 했지만 회사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면담 요청을 차갑게 거절하고 협상 테이블을 무시하며 오직 계획된 로봇 투입만을 묵묵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매주 50대씩 공장 내부로 밀려 들어오는 로봇들은 노조의 항의 구호와 상관없이 정해진 자리를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는 파업 시 발생하는 가동 중단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로봇이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파업 당시 로봇이 투입된 라인 덕분에 생산 차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소 수준으로 억제되었습니다. 2023년 하루 일 470억 원에 달했던 파업 손실액은 로봇 투입 이후 2024년에는 340억 원 수준으로 무려 4분의 1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파업의 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동자의 협상력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25년 자동화 1단계가 완료되면 파업 손실은 현재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 노조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현장의 노조 간부조차 우리가 졌고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투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40년 동안 노동자가 생산의 핵심 수단이었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기술과 자본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봇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으며 결코 파업을 선택하지 않는 완벽한 생산 수단으로 기업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시각에서 노동자는 이제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 반드시 줄여나가야 할 거대한 비용으로 전락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도입에 투자한 500억 원은 확정된 매몰 비용이며 노조의 압박이 있더라도 사람을 다시 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기아와 삼성은 물론 해외 GM 공장까지 이미 70% 이상의 자동화를 달성하며 인간 노동 없는 생산 체제로의 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원가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기업은 자동화라는 비가역적인 선택지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울산 공장 용접 라인에서는 230명의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자동화 물결에 아주 작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감축된 인원 중 일부는 재배치되었지만 많은 베테랑 노동자들이 50대 초반의 나이에 명예퇴직을 선택하며 정든 공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자동화 2단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추가로 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6년 3단계 계획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총 300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로봇에게 완전히 내주게 될 전망입니다. 1단계인 단순 반복 용접에서 시작된 자동화는 이제 조립과 검수라는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영역으로 무섭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는 약 4억 명의 인력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임금 베테랑들조차 이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단계 계획까지 완료되면 총 3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이는 현대차 울산 공장 전체 인원의 6.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6.8%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자동화라는 거대한 쓰나미의 첫 번째 물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장 자동화는 정교하게 설계된 3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1단계는 용접과 도장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의 로봇 대체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조립과 검수 같은 좀 더 복잡한 공정들이 로봇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의 2단계 후반부는 로봇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정교함을 기계가 따라잡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인 2030년 이후에는 품질 관리와 현장 감독 같은 고도의 숙련 기술까지 로봇과 AI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소위 킹산직이라 불리던 고임금 베테랑 노동자들조차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사라질 일자리는 약 12영개로 전체의 35%에 육박합니다. 공장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는 이 참혹한 결과는 비단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현실입니다. 기아차, 르노, 삼성,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미 현대차와 똑같은 수순을 밟으며 무인화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또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2023년부터 용접 로봇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며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산업의 상징인 포스코 역시 2022년부터 무인 크레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크레인 기사들의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습니다. 화학산업의 LG화학 여수공장 또한 공정 자동화를 통해 2024년 인력의 15%를 감축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제조업 전반에 걸쳐 벌어지는 이러한 패턴은 거부할 수 없는 경제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자동화라는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공장의 80%를 자동화했으며 독일과 일본 또한 각각 70%와 75%의 높은 자동화율을 기록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자동화율은 아직 5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시장의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지뿐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생존 전략 속에서 연봉 1억 원의 킹산직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없음을 경제 지표가 증명합니다. 로봇 기술은 매년 30%씩 발전하는 반면 로봇의 가격은 매년 15%씩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의 가치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자동화의 물결은 이제 우리 일상과 밀접한 물류산업의 심장부로 무섭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이미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4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했으며 2026년까지 추가로 40%를 더 줄일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 역시 무인 지게차와 자동 적재 시스템을 현장에 배치하며 인간이 하던 고된 상하차 작업을 기계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풍경도 예외는 아니어서 맥도날드는 이미 90% 이상의 매장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매장당 직원 수를 평균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선두주자인 GS25는 무인 편의점을 시범 운영하며 기술적 완성도가 확인되는 대로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인건비 제로 시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라 불리던 사무직군 역시 AI 번역기와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통번역사와 콘텐츠 작가들의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법률 서비스 분야마저 인공지능이 판례 분석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대형 로펌들의 주니어 변호사 채용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 벌어지는 이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현대차 노조가 가졌던 강력한 조직력조차 이제는 기술의 파고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입니다. 현재 한국 제조업의 평균 임금과 로봇 운영 비용의 격차는 약 3.4배이지만 이 격차가 2배 이하로 떨어지는 2027년이 진짜 재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불과 3년 후면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자리의 몰락이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생존을 고민한다면 이미 늦은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로봇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완벽하게 움직이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과 복잡한 대인관계 능력은 아직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과 육체 노동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23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박기술 씨의 미래를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기술 씨는 2022년 회사가 처음 로봇 도입을 발표했을 때조차 용접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첫 로봇이 들어왔을 때도 동료들과 함께 기계의 한계를 비웃었지만 2024년의 로봇은 사람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냈습니다. 결국 그는 54세라는 재취업이 불가능한 나이에 로봇이 아니라 시대에 졌다는 뼈아픈 고백을 남기며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강력한 조직에 기대어 안주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40년간 무패 신화를 써내려왔던 현대차 노조의 굴복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며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이며 3년 후에 당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연봉 1억 원의 킹산직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버린 룰에 맞춰 스스로를 혁신하고 생존을 준비하십시오.